Hello, 안녕하십니까? SM 마스터 잉글리시의 마스터 브라이언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그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께 반드시 알려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바로 저희 SM 마스터 잉글리시가 다른 기관들 혹은 교육기관들과의 차별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어떤 요점을 두고 메인 포인트를 두고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단순히 학원 소개가 아니라 저희 학원의 어떤 필로소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영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교육 자체에 대한 철학을 여기다가 영상에다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영상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상 제가 가장 많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정수가 사실은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 한번 꼭 들어보시고 말이 너무 빨랐거나 이해가 잘 안 가시면 그 주요 구간을 한 번씩 더 봐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대주제로 잡은 것이 대주제입니다. 오늘의 논제를 바로 우리 학원이, 즉 SM 마스터 잉글리시가 다른 교육기관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 디퍼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또한 이 차이점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저희 학원의 철학이 믿고자 하는 부분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포커스, 집중하고자 하는 방법이 FOCUS죠. 포커스하고자 하는 방법이 어디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세스와 관련해서 첫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바로 How to be a good speaker and a writer all at the same time입니다. 어떻게 하면 being a good writer and speaker가 동시에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를 두고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제 여기서 정말 분명한 차이점이 벌어지게 되고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이 being a good writer and speaker all at the same time while 뭐 하는 동안이냐면 우리가 그 reading과 listening에서 항상 뒤에 C자가 하나 더 따라붙죠. 이 C자가 바로 comprehension, 즉 이해라는 뜻입니다. 동사로 하면 comprehend인데 이 comprehension, 즉 읽고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는 과정, 즉 저희 학생들이 비단 영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 초중고 대학교의 과정, 즉 고등교육까지 넘어가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직업의 다양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주제의 교육을 시키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 즉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나의 기준과 나의 어떤 철학이 생길 수 있게 해주는 그 이해 능력 자체를 넓혀주기 위한 배경 지식을 제공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 단순히 영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C자를, 이 comprehension 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를 저는 이 RC와 LC에서 이 두 가지 공통된 이 단어를 저는 뭐라고 판단하냐면 바로 logic, 즉 논리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논리라고 보는 거죠. 논리적 구조에 대한 상황 판단 능력을 아이들에게 같이 학습을 하면서 일루어주게 된다면, 그건 비단 영어 학원뿐만이 아니라 논술학원, 국어학원, 수학에서도 논리를 찾아야 되니까요. 모든 과목에서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논리를 찾아가는 과정,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왜라는 질문과 함께 출발하는 교육이 바로 저희 SM 마스터 잉글리시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제가 만든 철학이니까요. 자, 일단은 이 러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금증을 가져야 되고 왜라는 주제를 항상 꾸준하게 던져야 하며, 동시에 이런 러직들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being a good writer and a speaker가 어떻게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되지 않을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자, 1차적으로 지금 가장 큰 차이점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타 학원들이 지금 리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학원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문법이 같이 갑니다. 리딩과 문법을 같이 가는 학원들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서 리스닝을 최소한으로 두고 갑니다. 즉 리스닝 비중이 대략 30% 정도가 되고 나머지 리딩과 그래머 수업이 70% 정도의
시간과 어떤 노력에 그리고 숙제에 할애 시간 분배가 되게 되죠. 또 다른 유형 하나가 이렇게 됩니다. 리딩과 리스닝을 둘 다 하면서 동시에 라이팅과 스피킹을 한다 하지만 이 라이팅과 스피킹 관련 부분에서 저희 학원이 이름이 에세이 마스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꼭 학원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이제 훨씬 많은 숫자의 학생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그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을 또 만나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라이팅은 단순히 문법 구조를 나열을 한 후에 그걸 가지고 그냥 문법만 맞게 글 쓰는 건 좋은 라이터가 되지 못합니다. 그 말 뜻은 달리 말하면 많이 좀 길어지는데 그냥 이거죠. 단순하게 말해서 한국인이라고 모두 다 글을 잘 쓰지 않고 모두가 소설가가 아니고 모두가 비평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을 잘한다 해서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우리나라 말을 잘한다 해서 쟤는 참 말 잘해라는 소리를 저희 모두가 듣진 않죠. 쟤는 참 말 잘해? 쟤는 참 글을 잘 쓴다는 이야기는 이 친구들의 글에서 논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얘기는 최소화하고 정말 필요한 단어들을 쓰면서 강조할 단어들은 강조하고 또 불필요하게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은 배제시키고 글에 하나의 thesis, 논제를 가진 상태에서 일치성을 두고 통일성을 두고 이런 식으로 글을 전개를 시켜야 되는 과정인데 대부분의 학원에서 리딩과 리스닝은 열심히 가르치긴 하는데 라이팅과 스피킹 부분을 그냥 단순히 레벨 테스트 평가하는 정도로만 여겨버리고 저것을 그냥 어떤 논리적 구조에 대한 설명 없이 문법만 익히고 패턴만 몇 개 던져준 다음에 쉬운 토플 주제를 가지고 타이핑을 치게 해서 정말 내용적으로 사실상 영어 인증 시험 평가 기간 이외에서는 사실상 별 내용도 없는 글을 가지고 아이들이 라이팅을 잘한다, 스피킹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게끔 너무 쉬운 숙제 파트로 전락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대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 라이팅 튜터였습니다. 좀 웃긴 일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운 학생인데 한국말로 따지면은 한국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국인들 논술을 외국인이 가르친 거예요. 학교 지정 튜터였거든요, 제가. 근데 되게 웃긴 상황인데 대단히 놀라운 사실은 혹은 또 놀랍지 않은 사실은 어느 특정 국가의 언어를 잘해야지만 좋은 글쓰기와 좋은 말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 국가의 언어를 잘해야지만 이해 능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밸런스입니다. 저희 로고 안에도 제가 밸런스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 네 가지는 문법도 당연히 포함을 시키고요. 이 네 가지 플러스 문법은 어느 하나 따로따로 집중을 해서 공부를 시킬 부분인 게 아니라 모든 게 동시에 유기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시너지, 상승 효과가 나서 전체적으로 실력이 향상되게끔 만들어준다는 게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보다 엄청나게 단순합니다. 균형만 맞추면 되거든요, 공부에서. 자, 한번 볼게요. 자, 1차적으로 학생들이 이 강의를 이 지금 촬영 영상을 보신다면 이해를 하실 거고, 부모님들도 조금 주의 깊게 학생들의 문제집을 보셨다면 이해하실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능이 됐건, 내신이 됐건, 토플이 됐건, 탭스가 됐건, 토익이 됐건, 어떤 류의 시험이 되어졌건, 혹은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1번 질문이 주요 요점을 찾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오늘 들은 내용은, 읽은 내용은 무엇을 주되게 이야기하였는가? What does this passage mainly talk about? 이라고 이야기를 들어가죠. 그래서 맨날 요점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제점에 들어와서는 이게 뭐 한 6번, 7번 정도가 될 텐데 요약하라고 해주죠. 요약을 하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 찝어가지고 요약하는 질문이 나오고 중간 어디쯤에인가 뭐 2번으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추론과 암시를 한 부분에 대한 뜻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nference question 혹은 Imply ques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자세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Stance question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죄송합니다. 이 추론과 암시하는 질문들, 요점을 찾는 질문들
요약하는 질문들. 그리고 뭐 굳이 reading passage에서 하나만 여기 are라고 좀 적겠습니다. 대명사를 찾는 질문이 있고요. 다음에 엄청나게 또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세부사항 찾기 질문입니다. 세부사항은 영어로 따지면 detail questions가 되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죠. true, false, 뭐 찾아라 이런 식으로 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거는 true냐 false냐 이런 거 찾는 질문이 있고 아니면 A, B가 있고 뭐 동그라미 세모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는 거 세부사항적으로 우리가 듣고 찾아내기 질문 형태가 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대략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뭐 5번을 굳이 하나 더 두자면 뭐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제가 따로 잘 모르겠고 영어로 paraphrase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영어를 배울 때는 외국 학교에서 실제 교육을 받을 때 paraphrase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듣게 되는데 학생들, 유학생들도 그렇고 외국인 학생들도 그렇고 paraphrase라고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되 쓰여진 문법의 형태나 어휘의 형태가 다른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방금 해준 얘기를 또 다른 형태의 말로 찾아주는 질문들이 항상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이 안에서 모든 문제들은 계속 출제가 됩니다. 지문만 바뀌고 어휘만 조금 어려워지고 문법 지문이 살짝 어려워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전부예요. 굳이 제가 사실 6번, 7번을 나눴지만 6번 하나 더 넣는다면 인서션 퀘션스도 하나 될 거예요. 그냥 삽입하는 질문. 이 내용의 흐름 중에 이 문장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부분은 어디인가? 뭐 그러면 삽입이라고 하나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어머님들 이런 학생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혹은 자신의 자녀가 혹은 나 본인이 해석은 되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니 문제점은 배경 지식에 있는 것이다. 우리 아이가 읽고 있는 책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애는 아직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1, 중2밖에 안 됐는데 대학생들이 보고 있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게 하려니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리딩 문제를 이 정답들을 맞추지 못한다라고들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니 영어학원이잖아요. 여기가 학교가 아닙니다. 제가 유치원생들은 창의력 개발도 해주고 뭐 비판적 사고 능력도 키워주고 뭐 소통하고 뭐 촉감도 느끼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모든 육감을 살아나게끔 해주는 그런 교육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교과 과정, 즉 공교육이 들어가고 있고 혹은 사교육이 이렇게 학교라는 단체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에는 학교에서 그 일들을 해주는 거죠. 학원이라는 장소는 과학, 수학, 영어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분야에 초점을 맞출 시간도 빠듯한데 이 모든 것들을 마치 휘황찬란하게 어머님들하고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죠. 이런 교육을 하면 이런 부분이 좋아지고 저런 부분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실상 교실에 들어가서 보면 숙제를 잘해오게 만드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고 숙제를 잘해오게 만들면서 동시에 그 과목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선생님들의 수업이 학생들이 가장 빨리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질은 습관과 집중력에 있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포장들을 붙여서 이 수업이 안 되는 거죠. 이 본질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어째서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와 이 궁금증에서 이유를 찾아 나아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항상 정답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 교과 과정, 미국 교육 과정이 아니라 서방 세계, 즉 웨스턴 컨트리즈가 모두 다 항상 이런 식으로 궁금함을 갖고 항상 원형 테이블 안에서 토론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토론이 외국인들이 센 거예요. 토론 수업을 토론을 학원에 다녀가지고 될 게 아니라 평소에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보면 아마 이거 헷갈리실 거예요. 쟤 무슨 말 하는 거야?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게 한 번에 다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늘 설명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지문이 리딩에 혹은 리스닝도 답안지를 보면 스크립트가 길게 나와 있죠. 문단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패세지가 하나 있다고 따지겠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문단은 서론이 되고요. 본문이 될 것이고 또 본문이 되고 또 본문 몇 개 더 있다고 할게요. 본문이 한 3개 정도가 있고 결론 문단이 있습니다. 서론 문단에서는 항상 주제를 파악하는 질문들이 나오고 본론에는 항상 부주제들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 부주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과 예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파트에 가면은 주제에 대한 언급을 재차 언급합니다. 재차 자신의 주장을 restate 하게 되죠. restate thesis입니다. 그리고 했던 이야기들을 요약을 해주고요. 이 정도가 리딩과 리스닝에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시키는 교육과 가정 그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지문을 읽었으면 이 지문을 신문 기사라고 생각하고 헤드라인을 하나씩 주자 이겁니다. 너라면 지금 읽은 지문에다가 제목을 뭐라고 달래? 이 과정을 함과 동시에 요점 찾기가 되고 요약 찾기가 함께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단에는 설명과 예시가 파트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너는 지금 설명 파트를 읽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예시 파트를 읽고 있는 거야를 강조하면서 그 아이가 세부사항 질문에 맞출 수 있도록 노트 테이킹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되죠. 동시에 문단의 주제를 맞추고 제목을 주게 되면서 아이들은 도대체 이 사람은 실제 주장하고 싶은 게 저건 거는 알겠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를 선생님이 함께 수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영어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해줘야 되는 건 문장 읽어내려가면서 이건 무슨 문법이야? 이 단어는 무슨 뜻이야? 단어 뜻을 알려주고 싶으면 옆에 사전을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선생님은 단어 많이 안다고 선생님이 한 게 아니죠. 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은 교재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교육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거의 다 잡은 겁니다. 내용이 파악이 되고 추론과 암시를 신경 쓰고 있는 상태에서 세부사항 파악이 되고 요약을 했는데 삽입을 못 하겠습니까? 내용 흐름 전개에 맞춰서 글을 가야 되는. 자, 그러면 빨리 리딩과 리스닝은 이런 교육 방법이라면 라이팅과 스피킹은 무엇일까? 라이팅이랑 스피킹은요, 학생님들,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라이팅과 스피킹은 리딩만큼 쓰여진 게 아니라 내가 다 잡아야 돼요. 즉, 여기다가 제가 파악하는 녀석들을 한국말로 따지면 개요가 됩니다. 즉, 뼈대를 잡는 거죠. 즉, 리딩과 리스닝 수업은 리딩 컴프리헨션과 리스닝 컴프리헨션에서 학생들한테 항상 요구하는 과정은 뼈대를 찾아주세요예요. 듣고 읽은 후에 이 글쓴이가, 이 말하는 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뼈대 찾아주세요가 실질적인 수업의 전부예요.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런데 라이팅은 뼈대를 누가 만들어야 되는가? 학생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뼈대가 나왔으면 글이 길어져야 되죠. 뼈대 더하기 살붙이기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이 뼈대와 살붙이기 과정.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고 요점을 파악하고 설명과 예시를 만들어 나가는 분석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아이들한테 스스로 뼈대를 찾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아이들이 여기에서 배우고 있는 좋은 문장들 중에서 암기를 한 후에 원래 글쓰기의 시작과 말하기의 시작은 모방으로부터 오거든요. 좋은 문장, 좋은 말투를 모방을 한 상태에서 내 아이디어를 그 문장 안에 집어넣어서 던져버리는 게 바로 writing과 speaking입니다. Hello, how are you? My name is 어쩌고저쩌고. How much is this? How have you been doing? I went to blah blah. I like blah blah. You know, my friend's name is blah blah. It's great to see you today here. 이런 일상 대화는 저희가 스피킹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conversation입니다. 제가 어머님들이랑 이제 오전 중에 무료 영어 강의 수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미 영상을 보실 때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수업에서 하는 게 제가 conversation이에요. 하지만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스피킹은 말 그대로 논리를 갖춘 제한된 시간 내에 요약을 하고 나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2가지 정도 이상의 부주제들과 함께 설명과 예시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수업을 영어 단어만 암기시키고 집에서 그냥 mp3 따라 읽히고 컴퓨터 화면 보면서 몇 자 글 쓰고 아이들이 절대 보지도 않는 그 첨삭 서비스 그냥 인터넷 그 컴퓨터 시스템이나 선생님들이 열심히 써주신 거 애들이 잘 보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앞에서 대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틀린 부분은 바로 잡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업은 강의형 형식의 수업에서는 여러 학생들 20, 30명 심지어 100명, 200명 앉혀놓고서도 강의를 낼 수가 있지만 개별 첨삭에 필요한 시간에는 소수 정예반으로만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저희 그 SM 마스터 잉글리시에서 저 마스터 브라운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은 학생들에게 이런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뼈대를 잡는 연습을 했다면 뼈대 잡고 살붙이기 연습도 동시에 하고 I mean, like,
if you guys want me to run this class in English all the time, just like native speakers of English, I can. And all my teachers can do that. All my teachers can provide a service. Easy. PG Japanese예요. 이런 식으로 영어로 수업 진행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영어로 수업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못 알아듣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날 잊지 말고 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국어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공부, 형들이나 누나들을 공부시켜주신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영어를 잘하게 된다는 것을. 즉, 논리가 자기 나라 말에 이미 쓴 친구들이 외국 언어도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 학원은 균형을 중요시한다는 것. 그리고 그냥 열심히 막 마케팅 하지 않아요. 어떻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시간 투자를 올바른 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다른 주요 과목에도 많은 시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숙제량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밀어붙인 다음에 결과물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수 전형으로 선택된 아이들, 선택된 부모님들과 함께 올바른 시간과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갈 것이고요. 그 학생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초등학교 1학년에 만났으면 초등학교 6학년 중1 정도에서 영어가 해방이 되고, 중학교 1학년에 만났으면 중학교 3학년에 영어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영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에서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되었으니까 또 많이 찾아보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항상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여태까지 알고 계셨던 정보랑 비교대조 비슷한 점, 다른 점 한번 찾아보시면서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주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Bye.